황금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보람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보람은 웃음이 해픈 여인이었지요. 아침 해가 뜨면 저절로 기지개가 켜지고 밥 짓는 냄새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보람이 웃으면 마당이 환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 보람이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흘렀지만 보람의 하루는 늘 같았지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헹구었습니다. 손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보람이 시집 오던 첫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줍다고 고개를 푹 숙이는 척하면서도 눈꼬리로 남편을 살짝 훔쳐봤지요. 남편은 반듯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보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첫날 밤 살짝 눈웃음을 보내도 봤습니다. 남편은 헛기침만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남편 곁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려도 봤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했지요. 보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공을 들였지요.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이 돌부처였습니다. 보람의 콧노래는 점점 작아졌고 눈웃음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보람의 밝음이 조금씩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이 질다 하여 타박, 국이 짜다 하여 타박, 손님 앞에서 인사가 한 박자 늦었다 하여 또 타박이었지요. 보람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받아쳤습니다. 속으로는 어머님 입맛이 까다로우신 게지하며 혀를 내밀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타박이 손찌검으로 이어지는 날이 생겼으니까요. 보람이 기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거라는 그 말이었지요. 그 말이 시어머니의 어떤 타박보다 더 깊이 보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무렵 친정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람의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지요. 보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편지를 집어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접어버렸습니다. 농번기라 지금은 안 된다 했지요. 보람은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쌀이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보람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원래 한 동네가 들썩일 만큼 목소리가 크고 호탕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버지께서 숨을 고르고 계신다 했습니다.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요. 상 치르고 바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집안일은 보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온기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보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요. 오라버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라버니가 눈썹을 실룩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이 터졌을 표정이었지요. 보람은 겨우 참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보람의 방에 들어와 별 감흥 없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3일이면 되겠지 했지요. 보람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살면서 그 얼굴에서 살가운 구석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요. 보람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 했지요. 그 말은 순종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게를 알아채지 못했지요. 보람은 그날 밤 홀로 앉아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쥐어준 반지꼬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늘 한 쌍과 실 몇 타래가 전부였지만 보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건이었지요. 보람은 그것을 천천히 보자기에 싸서 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품어온 말들을 한자 한자 눌렀었지요. 다 쓰고 나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고칠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 그대로였으니까요. 보람은 그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베개심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보람이 친정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달려 나왔지요. 셋째 언니는 보람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보람의 등을 쓸어내렸지요. 맏언니는 팔짱을 끼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호들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으면 이 꼴이냐 했지요. 그 말이 어찌나 정겨웠던지 보람은 그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집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군불 냄새,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 마당 귀퉁이에 핀 이름 모를 들꽃까지 보람이 잊고 지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버지는 방 안 깊숙이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보람을 알아보는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주름 깊은 손으로 보람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보람은 그 손길의 뜻을 알았지요. 수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버텼다는 말이었지요. 오라버니는 저녁 내내 별것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보람을 웃겼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집 개가 옆집 닭을 쫓다 도랑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웃댁 영감이 낮잠을 자다 수염에 참새가 집을 지으려 했다는 이야기였지요. 보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웃어보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는 보람이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새벽이었지요. 보람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이 텅 빈 것처럼 먹먹했지요. 상을 치르는 동안 언니들과 오라버니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맏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둘째 언니는 문상객을 맞았으며 셋째 언니는 보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요. 오라버니는 말없이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보람 곁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웃겼지요. 문상객이 돌아가고 나면 오라버니는 보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어른은 밥을 몇 그릇이나 드셨냐. 상 주인보다 더 슬퍼하는 척하더라 했지요. 보람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상을 치른 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밥상이었지요. 맏언니가 보람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 주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보람의 손을 몰래 잡았지요. 오라버니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새언니는 그 옆에서 눈을 흘기며 웃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타박하지 않았지요. 보람은 그 밥상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말이지요. 배가 아니라 마음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는 것, 말 한마디 없이도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작고 당연한 것들이 보람에게는 3년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람은 짐을 꾸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릴 적 언니들과 함께 쓰던 낡은 방이었지요. 벽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셋째 언니와 키 재기를 하며 붓으로 그어놓은 금도 그대로였지요. 보람은 손가락으로 그 금을 짚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셋째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보람의 저고리 소매를 살며시 걷었지요. 보람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소매 안쪽으로 오래된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것도 있었고 아직 푸르스름한 것도 있었지요. 셋째 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람은 소매를 천천히 내리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지요. 별거 아니라 했습니다. 언니는 그 웃음을 보며 오히려 더 울컥했지요. 셋째 언니는 보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 말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모든 말이 담겨 있었지요. 보람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아직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짐을 다 꾸린 보람은 한동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오라버니는 살인문 밖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보람은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무 패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언니들이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 간간이 터지는 웃음소리였지요. 평범하고 소박한 소리들이었지만 보람에게는 오래도록 그리워할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맏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약재 몇 가지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맏언니는 보람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며 낮게 말했지요. 몸이 상하면 마음도 따라 상한다 했습니다. 잘 챙겨 먹으라 했지요. 말은 약재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보람도 알았고 맏언니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지요. 오라버니가 보람을 마당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지요. 셋째한테 들었다 했습니다. 보람의 몸에 난 자국들 말이었지요. 오라버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내 깊은 한숨으로 가라앉혔지요. 보람은 오라버니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했지요. 오라버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지요. 보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생각했지요.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번갈아 헤아리면서 말이지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볼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결국 보람은 짐을 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보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지요. 보람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마음이 붙잡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다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오라버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보람을 하루 더 머물게 했지요.
언니들이 하나둘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맏언니는 떠나는 날 아침 보람의 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문 밖에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셋째 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지요. 그러면서도 보람한테 웃으라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파야 했더니 그게 보람답게 웃으라는 뜻이었지요. 보람은 볼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이제 친정집에는 오라버니와 새언니, 그리고 보람만 남았습니다. 새언니는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보람을 살뜰히 챙겼지요. 밥상을 차릴 때면 보람이 좋아하는 나물을 곁들였고, 저녁이면 아무 말 없이 보람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함께 했습니다. 가끔 오라버니의 허점을 콕 짚어 보람에게 귀띔해 주기도 했지요. 오라버니가 어젯밤 몰래 식혜를 다 마셨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보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저녁마다 보람 곁에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예년보다 잘 됐다는 이야기, 이웃댁 총각이 장가를 간다는 이야기였지요. 별 뜻 없는 말들이었지만 보람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도 보람의 가슴 한켠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시집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타박과 눈치와 멍, 자국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보람은 그 생각이 커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커질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느 저녁 오라버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더 있어도 된다 했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에게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들렸지요. 새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오라버니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보람은 그날 밤 오래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을 떠나오던 날 밤, 짐을 다 꾸리고 홀로 방에 앉아 붓을 들었던 그 밤이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품어온 말들을 한자 한자 눌렀었지요. 다 쓰고 나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고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제 편이 없는 집이 무서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보람은 그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베개심 밑에 넣어두고 왔습니다. 누가 언제 찾을지, 찾기는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말만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보람의 마음속 저울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시집에서 보낸 3년과 친정에서 보낸 이 며칠이 저울 양 끝에 놓였지요. 한쪽은 타박과 눈치와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으로 가득했고, 다른 한쪽은 작지만 따뜻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울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보람은 오라버니 앞에 앉았습니다. 오라버니는 보람의 얼굴을 보더니 이미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했지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결심이었습니다. 말로 뱉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지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마음이 훨씬 더 단단했지요. 오라버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무릎을 탁 쳤지요. 잘했다 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했지요. 새언니는 그 옆에서 살며시 웃었습니다. 보람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온기가 보람이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지요. 닷새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보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집에서는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했지요. 상을 치르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쳤다는 말이었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문 하나하나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을 거닐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보람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 느려지는 걸음의 의미를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리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람의 오라버니였지요. 그날만큼은 특유의 호탕함이 싹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지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와 서자 오라버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이의 몸에 자국이 가득했다 했지요. 등에도 팔에도 오래된 자국이 선명했다 했습니다. 마당에 찬바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굳었지요. 집안일을 하다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지요. 다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마당 한켠에 서 있던 몸종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요. 오라버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숙이더니 왔던 길로 돌아갔지요. 그 뒷모습이 사리문 밖으로 사라지도록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떠난 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지요. 몸종은 눈치를 보며 부엌을 들락거렸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홀로 보람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지요. 문을 열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람의 방은 비어 있었지요. 장롱 안에는 보람의 옷까지 몇 벌이 남아 있었고 경대 위에는 보람이 늘 쓰던 참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참빗을 손에 들었지요. 차갑고 가벼운 것이었지만 손에서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람이 매일 아침 이것으로 머리를 빗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지요. 그때서야 남편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인 첫 해 겨울 보람이 손수 지어 내민 버선을 받아들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날이었지요. 보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가라앉던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남정네가 아내에게 살갑게 구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보람을 사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돌보는 보람이 대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보람이 가슴 깊이 소중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입 밖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내는 알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베개신 밑으로 비어져 나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펼쳤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제 편이 없는 집이 무서웠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2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요. 중간이란 없었습니다. 편을 들지 않는 것은 결국 강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오래오래 울었지요. 시어머니는 며칠째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상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몸종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앉히더니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연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했지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며느리가 시집을 나간 것은 집안의 수치이며 이대로 두면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했지요. 그 말 속에는 보람에 대한 걱정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체면이었고 소문이었고 자신의 권위였지요. 시어머니에게 보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어머니의 말을 따르자니 보람에게 너무 미안했고 따르지 않자니 3년 동안 굳어온 습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서려 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텅 빈 보람의 방과 그 짧은 2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을 불러 앉혔지요. 보람이 시집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그 말은 삽시간에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지요. 소문이란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보람이 남편 몰래 다른 사내를 만났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지요. 처음에는 없던 말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는 동안 살이 붙고 뼈가 생겼습니다. 소문은 보람의 친정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이를 악물었지요.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었지요. 누이 때문에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오라버니가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소문 한 줄기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지요. 새언니는 장에 나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 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람은 그 손을 꼭 쥐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함보다 지침이 먼저였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애꿎은 오라버니와 새언니까지 시련을 겪게 된 것이 가슴 깊이 사무쳤지요. 오라버니는 저녁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했지요. 소문 따위에 쓰러질 내가 아니라 했습니다. 새언니가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쳤지요. 오라버니가 쓰러지려면 소문백개는 더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보람은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은 그날 밤 소매를 걷어 팔뚝에 멍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지요. 다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죄인이 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보람은 눈을 감았지요. 흔들리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씨앗처럼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그 즈음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홀로였지요. 시어머니 몰래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살인문 앞에 서서 오라버니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보람을 만나게 해달라 했습니다. 오라버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안으로 들였지요. 들이면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빌러온 거면 제대로 빌라는 뜻이었지요. 보람과 남편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지요. 내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했지요. 곁에 있으면서도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했지요. 말들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보람의 가슴이 흔들렸지요. 3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보람은 눈물을 삼켰지요. 흔들리는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3년 동안 보람은 이미 그것을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보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더 조르지 않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람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지요. 남편이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오라버니가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마을 이장과 유지 몇몇을 앞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싸움터에 나선 장수처럼 날이 서 있었지요.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선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지나가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순식간에 친정집 앞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노린 것이었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2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내놓으라 했지요. 시집을 버리고 도망친 죄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누이를 꿰어 집안 망신을 시켰으니 그 책임도 지라 했지요. 마을 유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쉽사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만 했지요. 오라버니는 살인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새언니는 안채에서 보람의 손을 잡았지요. 보람은 그 손을 꼭 쥐며 마당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고 구경꾼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보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언니가 보람의 소매를 잡았지요. 오라버니도 안으로 들어와 보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보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을 가만히 걷어내고 살인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보람이 살인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마당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보람에게로 쏠렸지요. 시어머니는 보람을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따라오라 했지요. 여기 모인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했습니다. 보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지요. 타박을 들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보람은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지요. 보람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보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죄가 없다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지요. 죄가 있다면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3년을 견딘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어른들께 여쭙겠다 했지요. 소인의 몸에 난 이 자국들이 집안일을 하다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지요. 보람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 위로 오래된 멍 자국들이 드러났지요. 누렇게 바랜 것도 있었고 아직 푸르스름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지요. 마을 유지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수십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람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말이지요. 3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드디어 햇빛 아래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람의 팔뚝에서 본 멍 자국들은 구경꾼들의 입을 통해 다시 마을 곳곳으로 번져나갔지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지요. 도망친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라 3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한 여인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단단히 망신을 당했지요. 그 뒤로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왕래도 없었지요. 보람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보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작은아버지 박진사가 조카의 사정을 전해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우로 젊은 시절 일찍 고을을 떠나 장사로 기반을 닦은 분이었지요. 박진사는 보람을 보자마자 껄껄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꼭 닮았다 했지요. 그러더니 진지한 얼굴로 보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포목 상단에 보람을 들여 작은 몫을 맡겨보겠다 했지요. 미처는 자신이 되겠다 했습니다. 다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했지요. 보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지요. 박진사는 보람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 땅과 곡식만이 아니었다 했지요. 이렇게 단단한 딸을 남겼으니 말이지요. 보람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손길 같았으니까요. 보람은 이튿날부터 포목 상단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천 종류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명주와 모시를 구분하고 비단의 결을 손끝으로 잇는 법을 배웠습니다. 셈은 빨랐고 손은 정확했지요.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반듯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에게는 오래 묵혀두었던 밝음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보람과 한 번 거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했습니다. 다시 찾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반년이 지나자 보람은 작은 몫의 거래를 혼자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지요. 내 동생이 맞다 했습니다. 새언니는 그 옆에서 눈을 흘기며 웃었지요. 보람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3년 동안 꺼져 있던 웃음이
이제는 마당 가득 넘쳐 흘렀지요. 1년이 지나자 단골 거래처가 하나둘 늘었습니다. 2해가 지나자 보람은 제 이름으로 된 포목전을 열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러나 보람의 포목전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지요. 물건 보는 눈이 밝고 사람을 대하는 손길이 따뜻하다는 소문이 고을 안팎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멀리 이웃 고을에서도 보람의 가게를 찾아오는 이가 생겼지요. 새해가 채 되기 전에 보람의 포목전은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상단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박진사는 흐뭇한 얼굴로 상단의 모든 것을 보람에게 넘겼지요. 이제 내 것이라 했습니다. 보람은 2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 무렵부터 보람은 한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들과 거래를 텄지요. 좋은 비단을 들여오고 고을에 배를 내보냈습니다. 한양 상단의 주인들은 처음에는 여인이 직접 거래를 하러 왔다는 것에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보람과 한 번 거래를 하고 나면 다시 찾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셈이 분명하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머지않아 보람의 이름은 한양 포목 상단에서도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시댁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뒤로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쥐 죽은 듯 조용했지요. 보람도 먼저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한양 상단과의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꾼이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 어쩌다 시댁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보람은 잠시 망설이다 가마를 세웠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지요. 고운 비단 저고리에 단아한 치마를 입은 보람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아버지가 선물한 옥비녀를 꽂았지요. 가마 뒤로는 상단의 짐꾼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수군거렸지요. 그 집 며느리가 절이 됐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시댁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지요. 머슴들이 하나둘 떠난 뒤로 직접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담장 옆에서 장작을 패다 보람을 보고 손을 멈추었지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단옷을 입은 보람을 바라보다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3년 전 그토록 큰 소리를 치던 입이었지만 지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람은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담담했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했지요. 짧게 머물다 돌아서는 보람의 뒤로 짐꾼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뒤를 쫓았지요. 보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지요. 보람이 시댁 마을을 벗어나자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높고 시원했지요. 보람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이 길을 처음 걸어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얼마나 두근거렸던지 모릅니다. 시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따뜻한 곳일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일지 기대했었지요. 그 기대가 얼마나 빠르게 식어버렸는지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보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양에는 아직 거래를 트지 못한 상단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비단을 들여올 생각이었지요. 고을 안에도 새로운 거래처를 넓혀야 했습니다. 보람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일로 가득 찼지요. 오라버니는 보람이 돌아올 때마다 성화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무리하지는 않았냐, 길은 무사했냐 했지요. 보람은 그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냐 했지요. 오라버니는 그래도 내 동생이라 했습니다. 새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살며시 웃었지요. 보람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었지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박진사는 보람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지요. 내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했습니다. 보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보람은 속으로 말했지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보람의 포목전은 그 뒤로도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고, 한양에서도 보람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지요. 여인이 홀로 상단을 이끈다 하여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거래를 한번 해본 사람은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었지요. 셈이 분명하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보람이 웃으면 가게 안이 환해진다는 말이 돌았지요. 친정에서 듣던 그 말이 고을에서 한양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보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식 웃었지요. 시집에서 꺼져버렸던 웃음이 이제는 고을 가득 건지고 있었습니다. 3년을 억눌렸던 그 웃음이 결국 보람을 가장 멀리 데려다 준 것이었지요. 옛말에 자승자강이라 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뜻이지요. 보람은 시집도 소문도 가난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려는 자기 자신을 매일 조금씩 이겨낸 것이었지요.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을 들지 않는 것은 결국 강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지요. 참는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걸어가는 법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